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마이크론이 2,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가 발표가 됐죠. 여기가 이제 시장의 장작불이 모닥불이 되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 나스닥을 중심으로 크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장 막판에는 또 조금씩 토해내는 입꼬리가 달린 모습이 좀 안타까웠는데 일단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시장의 리딩 그룹이 다시 좀 힘을 조금씩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V자 반등이 힘들지만 조금씩 바닥을 형성해 가고 바닥의 단단함을 견고해 가는 과정은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SK 하이닉스 ADR 가격이 149달러로 정해졌죠. 근데 문제는 국내 가격 대비 프리미엄이 3%밖에 붙지 않았다는 거죠. 네. 지금 TSMC가 15%에서 16%의 프리미엄이 미국 ADR이 붙는데 3%면은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붙어서 올라가는 건지 처음부터 붙었는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는 저는 좀 작은 것 같다. 물론 이제 거기에 참여해 수요 측에 참여한 기업들을 보면 투자자들을 보면 상당히 장기 롱텀 투자를 하는 종목들이 회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하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론이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일지를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물량이 과하게 나올 수 있는 수급 쪽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회사 다 대규모 투자를 감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3, 4년에 결릴 일이 아니라 길게 5년 정도의 시간이 빨라봐야 5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은 일단 단기적인 호재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이 먼저 일어나죠. 그래서 풍 치고 내려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면서 또 기간 조정이 동시에 나타나야 되죠. 네, 기간 조정. 이것 이후에 이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 전체의 타임 호라이즌을 보면은 7월 24일부터 발표될 빅테크 7이 1차적으로 이 기간 조정을 마치고 가격을 끌어올릴지 내려올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 투자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다. 그래서 2주 동안에는 먹고 터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시장의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 따라서 너무 줍줍하면서 쫓아가거나 물타기를 하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 후배 모 증권사 지점장하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개인들이 ETF 레버리지를 샀잖아요. ETF 레버리지를 샀는데, 이게 이제 신용으로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신용 담보 물량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돈으로 메꾸든지, 그다음 세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메꾸는 사람들을 보면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팔아서 메꾼다는 거잖아요. 예, 이걸 팔아가지고 메꾸는 전략, 참 기이한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이제 파는데 이게 이제 개별 단수 종목을 파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다른 ETF를 팔아서 반도체 ETF를 파는데 그 반도체 ETF에 들어가 있는 다른 20개 종목이 다 한꺼번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악순환이 시장에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려면 결국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하락했다면 오늘 반대 매매가 엄청 많이 쏟아질 타이밍이었는데 그나마 어제 살짝 스톱 걸린 상황이고 오늘 미국이 좀 좋기 때문에 반대 매매 물량이 좀 줄어들 가능성 이런 면들은 좋은데 또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거죠. 금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고 물량을 줄이고 가고 싶은 기간적인 시간적인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치고받고 한다면 시장은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윗꼬리 조심해라. 오늘 미국 반도체주들이 올랐다 해서 막 줍줍하고 쫓아가면 장 막판에 윗꼬리로 당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장 막판에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매도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장 초반 치고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도 시간이 필요하고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한 상황 좀 지켜보자. 여러 분 이야기했지만 고점에서 MDD라고 그랬죠? 네, 맥스 드로다운.
MDD가 쳐진 다음에 여기서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올라올 때까지 빠진 금액의 50%까지는 회복할 때까지는 기다리자.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빠진 가격이 지금 한 30% 빠졌는데 한 15% 반등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걸 더 들고 갈지 좀 줄일지 그 다음에 생각하자. 따라서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 여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장 막판에 이제 악재가 하나 터졌는데 펩트론이 악재가 터졌죠. 네, 펩트론이 세마글루타이드가 아니고 네, 테라즈 펩타이드인가? 예, 이러한 그 가장 최근용이 자기들의 임상 실험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대표의 말이 녹음본에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가지고 옥신각신하면서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서 상한가로 갔는데 오늘 회사의 반박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장이 그만큼 얇아져 있다. 여기 아스트라제네카가 심장병 임상 3상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한 6% 정도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적게 빠졌죠.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을 달리고 있는 지약바이오의 안 좋은 모습인데 지금 방법은 이미 팔아야 될 시기를 놓친 거죠. 네, 견디셔야 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나는 이 종목을 가지고 견디겠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가지고 이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변수도 많은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실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다우는 플러스 0.17, 나스닥은 플러스 1.22, S&P은 플러스 0.78. 나스닥이 나름대로 반등을 해와서 다행입니다. 마이크론의 2,500억 투자가 핵심이죠. 네, 오늘 주요 시장 뉴스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상승, 중동 긴장 속 반도체주가 강세로 나타났다. 연준 운영 점검을 위한 5개 태스크포스 팀 명단을 발표. 이제 명단 발표네요. 이걸 가지고 태스크포스 팀의 결과를 나오는 한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사이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케빈 오씨는 이 태스크포스 팀 핑계를 대고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중간선거 끝나고 구체적으로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 전에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은 가능할 것 같다. CPI가 움직인다면. 그래서 CPI가 만약에 이번 달, 다음 달 안 좋게 나온다면 한 번 올리고, 네, 만약에 그런 대로 괜찮게 나온다면 버티는 거. 네, 이게 이제 케빈 오씨의 전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케빈 오씨는 시간을 좀 벌면서 트럼프를 좀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전략을 이렇게 태스크포스 팀의 방패막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만 5천 건, 예상을 좀 하회한 것 같아요. 예상은 22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고용은 그렇게까지 기스나지는 않았다. 지난달 고용이 좀 안 좋긴 했는데 5만 7천 명도 안 좋긴 했는데 뭐 염려하고 시장이 무너질 만큼 고용이 나쁜 건 아니다. 마이크론이 미 반도체 공급망 투자에 2,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 문제와 메타가 AI 코딩 특화 모델 뮤즈 스파크 1.1을 출시했다. 과금 체제로 돈을 벌겠다는 건데 메타의 수익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SK하이닉스가 오늘 ADR 공모가 149달러로 정해준 후에 미국 애국 기업이 나스닥에 들어온 역사상 최고 가격이라는데 그 전에 아마 알리바바인가가 250억 달러였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로 들어오는데 오늘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그렇죠? SK하이닉스 ADR 149달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호황이다. 좋았다. 그 다음에 IPO 입찰 경쟁률도 좋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시장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생각보다도 좀 별로네라고 하면 또 빠질 것 같은데 일단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종가 대비 3.1% 프리미엄. 이 프리미엄 저는 좀 높지 않다는 게 저는 한 5% 넘었을 거라고 생각. 10% 정도는 더 넘어야 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반도체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크게 붙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 매출 경쟁률은 7배.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7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250억 달러였는데 이걸 제치고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최대 가격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섹터 전문 펀드, 뭐 반도체만 전문으로 투자한 펀드라든지 국부 펀드, 아시아 특화 펀드 등의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왔는데 베일리 기퍼드라는 회사와 코트 매니지먼트, 시츄에이션 어소시어티 파트너스, 어에어니스 파트너스 등 유력 운영사들이 최대 70억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의향을 나타냈다.
이들이 전부 다 장기 투자 전문 펀드라는 거죠. 네, 베일리 기퍼드도 유명한 장기 투자 펀드죠. 코트 매니저도 마찬가지고, 네,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파트너스도 마찬가지고,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인데 찾아보니까 장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펀드들이더라. 나름대로 내용, 퀄리티는 나쁘지 않았다. ADR 발행에 또 수급에 들어와 수요에 쪽에 들어온 기업들도 나쁘진 않았다. 이런 점들이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공모주관사는 4개사가 맡았고 티커는 SKHY로 바꾼다.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미국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국내 주식,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팔고 ADR로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최악의 케이스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하나 가지고 있고, SK 하이닉스 싱글로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ADR로 가지고 있고, 이 세 개를 SK 하이닉스를 몰아때린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으면 레버리지를 팔고 ADR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아주 최악의, 이제 올라가면은 최고로 많이 먹지만 떨어지면 최악의 길 걷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빅사이클의 핵심은 SK 하이닉스니까요. 네,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대신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해라. 나는 여기서 정확하게 30%를 먹겠다. 나는 50%를 먹겠다. 20%를 먹겠다. 자기의 목표 가격을 정확히 정하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을 보면 빨간 게 SK 하이닉스는 29%로 좀 하락을 했고, 삼성전자가 38%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네, D램 점유율, 마이크론이 22%, CXMT가 10%가 아니라 8%대네요. 네, 글로벌 메모리 산업 전망을 봐도 이 빨간 게 D램인데 3,790억 달러, 2027년에는 4,10억 달러까지 갔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27년이 최고 피크라고 치면 과연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미 선반영이 한번 됐는데 추가로 또 이 숫자에 대해서 서프라이즈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미 이 숫자는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 이것은 이제 24일 이후에 발표될 빅테크 7이 캐펙스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가 싸움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랜드가 3,410억 달러, HBM이 860억 달러. 지금 반도체 가격은 그렇게 하락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5월에 41.9달러, D램 16GB가 지금 46.73. 하지만 이 기울기는 지금 좀 줄었죠. 네, 이 기울기 각도는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이런 점들이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본 것 같다.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의 션 킴도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윈터 이스 커밍이라 쓰신 그 X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각도는 좀 주는 것 같아. 하지만 이 거대 기업이 계속 90도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살짝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 변고점을 본 거죠. 야, 과거만큼 상승률이 크진 않을 것 같다. 또 기저효과 YY로 비교하는 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감안한다면 살짝 조정이 오는 것은 당연한데, 너무 쏠렸기 때문에 둔탁하게 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다시 시장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이걸 팔고 어디로 갈 거냐.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팔고 다른 매력적인 섹터가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만약에 반도체를 팔고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면 시장은 반도체가 더 무너질 것 같은데, 반도체 이외의 섹터를 봐도 뭐 영업이익률이 70%, 80% 나온 것이 없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로 봐서는 다시 돈이 좀 조정을 받은 후에 반도체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장은 결국 반도체에서 승부를 내고, 다음 반등해서 올라올 때도 반도체가 1번으로 올라올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쫓아가지 마라. 뒤통수 맞거나 뭐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거 경험상 하나를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 전략이다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관적으로 한쪽만 봐라,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MDD가 20%까지 오면 항상 바닥이었다는 거죠. 네. 근데 과거에는 2022년에서 23년 이때는 아마 미국의 긴축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긴축 시기. 여기는 코로나 시절. 네. 여기는 관세 충격. 여기가 관세.
여기는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긴축 시기. 여기에서 돈이 많이 풀려서 여기서 긴축을 했는데 그때를 빼고는 거의 20% 오면은 바닥인데 거의 더 오하지 않았냐 가격적으로. 물론 이걸 더 뚫고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걸려서 오늘은 튕겨져 올라갔습니다. 네, 마이크론이 여기에 앞장을 섰고 메타가 불을 질렀지만 잘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 마이크론과 샌디스크도 30%가 MDD인데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 거의 다 가격적으로는 조정이 다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RSI도 30 이하에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고평가 아니라 과매도인데 거의 다 30이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멈출 가능성. 스톡캐스트 퍼센트 K도 바닥에 와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기술적 지표도 바닥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금융 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봅시다. 달러는 0.06% 달러 지수는 하락, 소폭 하락이네요. 100.695. 역시 100을 지키면서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 네, 원달러는 소폭 약세 1,505원, 엔화는 1,162.34엔 소폭 강세. WTI는 다시 2.715% 하락하면서 70달러에 붙여놓네요. 네, 전쟁이 트럼프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다시 좋은 소식이 들린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플러팅을 하는데 미국이 공세를 압박을 가한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뭔가 이란이 말을 듣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뭔가 아직까지도 전쟁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끊고 가는 전략으로 폭격이 있었고 네타냐후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네타냐후 쪽에서 계속 자기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이란을 폭격하겠다고 야옹니까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해줄 테니까 너는 빠져라 이런 식의 이제 달래기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전쟁이 확전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금 가격 플러스 1.25, 은은 플러스 3.16, 미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을 했네. 2년 4.162, 10년 4.535, 네, 3.9bp 하락, 3bp 하락. 네, 금리가 좀 더 빠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파벳 마이너스 1.3, 테슬라 3.19, 엔비디아 마이너스 0.44, 오라클은 플러스 2.53, 브로드컴 3.84, 브로드컴이 이제 애플과 300억 달러의 반도체, 에이직 반도체 생산 계획 때문에 그나마 시장을 잘 버텨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팔란티아 마이너스 2.65, 애플 0.4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5% 넘게 상승하다가 쭉 빠져버렸습니다. 4%대로 내려왔는데 윗꼬리 달고 내려와 버렸죠. 네, 윗꼬리 달고 내려왔는 거. 이런 점들이 아직도 시장이 좀 약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단기적으로는 투자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수급의 공급이 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인텔은 플러스 1.88. 네, 잠깐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투자 내역을 한번 볼까? 2,500억 달러. 뉴욕주를 중심으로 추진직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절 투자 총액을 2,500달러. 기존 500억 달러에서 추가로 대규모를 확대했다는 거죠. 그만큼 마이크론은 향후 미래의 수급을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회사에 약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이게 이제 아마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회사가 기본 웨이퍼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업인데 10년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 웨이퍼 가격도 계속 오르면서 불안해했던 거. 이게 있어야 뭘 만들 수 있으니까 또 5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자금을 글로벌 웨이퍼스라는 회사에 지불을 했다. 이 계약으로 고대형 메모리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 웨이퍼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해소되었다. 올가에서는 호평이 쏟아졌다. 메모리는 이제 반복적인 AI 자산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투자은행들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분석 보고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올가는 마이크론이 주요 빅테크 고객사들과 장기 및 취소 불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했다. 이 점이 지난번 실적 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죠. Non-cancelable long-term agreement, non-cancelable, 취소가 불가능한 계약. 이 계약을 굉장히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가 과거처럼 가격 변동 시 극심한 단순 주기적 상품 커머디티가 아니라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반복형 AI 인프라 자산,
recurring AISS로 봤다. recurring. 네. 체질 개선, structural shift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다. 이 부분이 시장에 어필이 됐다가 그러지도 않을 수도 있는 무너졌다가 다시 어제의 상황을 통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텔은 올라가다 말아버리네요. 네, 101.88, TSMC 0.29, 샌디스크 10% 갔다가 지금 7% 정도로 하락을 해서 7점 얼마, 7점 얼마에 있는데 이도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 AMD, 어프라이드 모티는 3.33, 램 리서치는 5.5, 10% 가까이 상승하다가 다 토해내네요. 퀄컴 플러스 2.27, 마벨 5.59, 아까도 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6.22% 하락을 했습니다. 와이누아라는 심장병 임상 3상에서 실패했던 와이누아, 기대를 모았던 희귀병 심장병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실패 소식이 들어왔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이 이오니스 파마슈티컬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 침묵 치료제 와이누아, 성분명 에플론터센,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됐으나 1차 평가 변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대상 질환 30에서 50만 명이 앓고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심장질환인 트랜스테레린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이 증상을 치료한 약이었는데 이름도 좀 어렵네요. 임상 3상에서 크게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 140주 동안 진행된 임상에서 위약 투여군 대비 심혈관 관련 사망률 및 심장질환 재발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지 않았다. 네. 시장이 더 크게 실망한 이유는 뭐냐?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분야에서 높은 임상 성공률을 자랑해 왔기 때문에 이번 빅샷 파이프라인 실패는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과도한 자신감이 도구로 작용한 것 같다. 임상 발표 전 아스트라제네카 경영진이 해당 파이프라인에 대해 매우 확신에 찬 전망을 해줬는데 시장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이게 독이 되어 왔다. 네. 일라이닐리 마이너스 0.32, 노보노디스크 마이너스 0.06, 스페이스X 플러스 3.34, EWI 0.75, 필라델피아 반도체 3.36.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좀 상승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금요일이라는 생각을 꼭 머릿속에 두고 쫓아가지는 마라. 어제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모처럼 플러스 1348억을 샀고 개인이 1조 3천억을 파는 아주 반대적인 모습.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외국인은 220억, 개인은 3,200억을 매도하는 모습. 외국인은 선물에 대해서도 1,200억을 샀죠. 현 선물을 동시에 사는 모습. 금융투자는 선물을 좀 이제 와서 선물을 해지하는 모습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고객예탁금은 112조, 네, 살짝 늘긴 했는데 그렇게 늘지는 않습니다. 신용양도는 좀 줄어서 1조가 들어 36조. 네, 결론 한번 봅시다. 제 결론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고점 대비 하락분의 50% 수준 반등시까지 매도는 금지다. 네, 그렇죠. 네, 반도체 매수 춥춥도 비추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추가 가격 반등을 기다리는 천수답 전략이 최고의 전략 중 하나이다. 이걸 추천하는 거죠.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코스닥 투자에서 멍드신 분들, 저도 많이 멍들고 있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네, 참고 견디셔서 일단은 최소한 바닥에서 50% 올라올 때까지 견디는 위에는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기 때문에 항상 균형과 밸런스를 찾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힘들지만 꼭 참고 포모 시달리지 마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ADR 발행 가격 결정과 그 다음에 IPO 입찰 경쟁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싸움이 크다. 다만 금요일이라는 시간적인 제약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싸움인데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반등 정도를 누리시고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움직이지 마라. 기다려라. 기다리면 또 바닥에서 한 30, 바닥에 빠진 부분 한 50%까지 채워지면 그때 가서 방향성이나 시장 강도를 보고 좀 줄일 것인지 추가로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힘들지만 잘 참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즐겁고 멋진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주말에 또 좋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